기준이 있는 투자 깡센 인사이드에서 함께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깡센 인사이드 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어제도 마찬가지고 그 월요일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연준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방이 굉장히 많다 되어는 있지만 경계감이 아직까지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해소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같이 유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거래 대금이 작은 상태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다 이 부분인데 현재 거래소 같은 경우가 0.1% 정도 소포의 약밥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0.4% 정도 역시 비슷하게 하락을 한다 됩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 대해서는 현재 매도는 제한적인데 역시 사는 것과 파는 것이 나눠져 있다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도를 키운다 되죠. 또 기관에서는 반대로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가 매도가 좀 더 많은 케이스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매도 좀 작은 케이스인데 이 부분은 현재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세를 지속을 하면서 베이시스가 중립 왔다 갔다 한다 부분이 프로그램 영향을 받는다듭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볼 수 있던 부분은 이제 연준회의 결과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선방한 부분보다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제 연준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란 부분을 확실히 보여주면 그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된다지만 그 부분이 나오지 못한다면은 이 불확실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여기저기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어제 달러 인덱스 소폭 약세 좀 띄고요. 그리고 환율도 오늘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 정도가 있는 거고 현재 미선물도 별로 오늘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선물이 아무리 강세 뛴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어차피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미선물이 소폭의 강세를 현재 보인다 정도 이 부분밖에 없고 중국 증시 역시도 오늘까지가 이제 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없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 또는 실적이 잘 나온 쪽 이 정도가 강세를 띄운다 되는데 유틸리티가 오늘 상당히 좀 강하다 됩니다. 그리고 한전기술이라든지 한전 KPS 같은 이제 탈원전 관련주들 이쪽에서 강세가 나타나고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GS가 강세 띄는 것도 있고 뭐 코르인더 어저께 실적이 예상치 소폭 상했다. 그리고 KCC 아침에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 잘 나왔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화학이 강세가 전반적으로 나온다 되고요. 기계도 마찬가지로 요 근래 들어서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얘기하는 현대일렉이라든지 LS일렉 같은 변압기 관련 쪽 그리고 그 외적인 기계주들 역시 강세가 좀 나온다 되겠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는 그냥 강보합 정도 되고 자동차나 이쪽도 다 보합권 전후 나타나는 상태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쪽이 하락이 좀 나타난다 그런데 리오프닝 관련해서가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요. 조선도 오늘 하락이 좀 나타난답니다. 그 다음에 제약 쪽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원자재도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지금 상승을 하는 쪽과 하락하는 쪽을 놓고 본다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하락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되는데 그 외적인 시총 상위에서 일부가 받춘다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벤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현재는 이제 관망세가 여전히 짙다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을 먼저 보면 외국인들이 거래소 한 100억 정도 매도 나온다 되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란 부분은 얼마 나타나지 않는다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많이 차별화가 된다는 것도 동일하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가 매도가 좀 더 강하다 되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이제 굵직한 이벤트나 이슈라기보다는 약간 굉장히 시총이 작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들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었는데 연준회의를 앞두고 이쪽에서가 좀 오늘 급락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가 매도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외인들이 선물에서 매도를 좀 더 키운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란 부분이 앞전에 이제 3만 개까지 갔었다가 이게 절반 정도 축소됐다가 다시금 2만 5천 개까지 좀 늘어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치성 물량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경계감이 외국인 입장에서도 있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종합주가 지수를 먼저 보면 종합주가 지수는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요 가격대에서 움직인다 되는데 오늘도 이제 박스권의 중간 자리다 하는 자리였던
2690포인트대 여기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다죠. 그래서 지금 이 박스권의 중간 가격과 21선이 맞붙어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위로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거냐, 이게 결국은 아무래도 연준의 결과 나타난 다음에 나타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현재 삼각 패턴에서의 이제 앞전 전체 오늘 올해 시장에서 하락과 상승이 났던 박스권의 중간 마디 정도에서 여전히 움직인다든가, 지금 현재는 이제 약간 900포인트 초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 있는 매매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준 있는 매매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현대제철은 이제 소폭의 강세를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이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추세를 넘어가느냐, 딱 그 위치에 와 있는데, 거래량의 증가가 나와줘야 그 돌파형이 나온다 되기 때문에 결국 현대제철도 이제 연준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서 시세를 붙이느냐, 이 부분이 될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아 같은 경우도 소폭 약박 보여준다 된다. 기아차는 뭐 여전히 시장에서 매물 소화한다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고요. 밥kit 같은 경우가 오늘 거래량이 소폭 증가를 하면서 한 42,000원에서 등락 보인다 그런다. 역시 밥kit도 거래량이 추가적인 증가가 나와야 상단자의 돌파형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내수유통 이쪽이 전체적으로 소폭 약세 나타난다 되고, 그 다음에 해운 쪽에서도 오늘 소폭 약바 정도 나타난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S 같은 경우는 보합거래에서 등락 보인다, 뭐 강바 약바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오늘 조선 쪽에서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세다 되겠죠. 그래서 현대 미포도 오늘 현재 1% 정도 하락한다 되고요. 금호석유는 오늘 시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는 컨센스가 4,000원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그게 오늘 이제 1시 40분 그때 전후로 나올 거고요. 자동차 쪽에 현대위아 강보합 정도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현대제철하고 그 다음에 두산밥켓 잠깐 보도록 하죠. 현대제철을 보게 되면 현대제철이 지금 현재 전체로 볼 때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하느냐, 딱 이 구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가 대비 전체 하락폭의 하락 추세, 이걸 넘어가느냐, 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대가 추세 저항도 있지만 앞전에 요 매물을 살짝 받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매물 소화를 잘 한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증가한 부분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갭상승으로 나오는 과정이 필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조만간 결정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두산밥켓을 보게 되면 두산밥켓은 마찬가지인데 실적은 앞전에 잘 나왔던 케이스였고, 그 상태에서 지금 앞전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인식하던 요 상단 자리, 여기를 이제 넘어가느냐, 결국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대를 역시 매물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양상으로는 이제 위쪽에 대해서 무게가 실린다라는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여기를 넘어갈 때 역시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하다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의 증가가 나와야지 위쪽으로 돌파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동일하다 되겠죠. 그럼 결국은 뭐냐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중요한 가격대라든지 윗자리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슈와 더불어서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필요한데, 시장 전반적으로 대응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증가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연준에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도 사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이 구간대에서 매물 소화한다라는 부분은 거의 변동이 없는 케이스인데, 실적이 잘 났던 부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다가 그래서 숨고르기 한다 되겠죠. 그러면 역시 숨고르기 할 때는 뭐 거래량이 없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여기서 위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거래량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거래 대금이 없다는 부분은 현재 시장에서 추가적인 방향을 잡고 종목군들이 이제 위로 가기에는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차피 결론이란 부분은 이제 연준에서 이벤트 결과,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쁘다라고 볼 거는 없는 쪽으로 저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 미증시가 하락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그래도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이 하단의 경고하기 현재를 받쳐준다는 것도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완전히 이번에 연준에 의해서 올해까지의 어느 정도 금리에 대한 스케줄을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연준에 대한 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완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있을 연준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세게 금리 인상하느냐 안 하느냐 계속해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중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립 이상의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결과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깡세 인사이드 통해서 이제 내일 하루 쉬고 금요일장에 반영하게 될 5월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시장의 분위기 읽어봤습니다. 거래대금 부진하고 시장이 좀 부진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실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목들, KCC 호실적 발표를 했고요.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양호한 실적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장 또 이 종목 8%까지 강세를 보여주며 대형주 가운데서 두각을 또 나타내고 있네요.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그 가운데,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또 발언이 한 가지 나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비관론자인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라는 또 강한 비관적인 어조를 제시했는데요. 과연 금요일장 이후에 주식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정말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세요. 오후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